자, 이제 정비법 226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정비법은 오늘 다 할 수 없고요. 한 반 정도 처리하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줄여가지고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자. 제가 부를 때는 정비법이라고 했습니다. 6개의 문제가 나온다. 자, 이것도 사업법인데 이것은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정비사업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했었던 도시개발 사업은 변두리를 대상으로 토지를 구획 정리하는 신도시개발 사업이죠. 주로 토목사업인데 이것은 정비사업은 노후된 건물과 노후된 토지를 밀고 새 땅, 새 집을 만들어서 분양해준다. 사업의 대상이 토지도 되고 건축물도 됩니다. 노후된 토지나 노후된 건물을 밀고 다시 하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철거를 하니까 이해관계가 대단히 첨예하다. 이해관계가 대단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철거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 절차마다 동의를 받아서 복잡함을 풀어주자. 또 이것은 도심권 내에서 시행됩니다. 주로 노후된 건물이 있는 도시권 내에서 시행한다. 그러니까 신속성을 요한다. 도심권 내의 사업이 딜레이가 되면 교통 문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니까 신속성을 요한다. 이건 학문상 공용환권이라고 합니다. 공용환권이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을 위해서 땅으로 바꿔주니까 공용환지라고 있었죠. 이것은 공익의 용도를 위해서 물권으로 바꿔준다. 분양권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공용환권입니다. 그럼 정비사업 종류는 딱 3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이게 과거에는 주택 재개발이었는데 재개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범위가 넓어졌나요? 줄어들었나요? 주택자를 뗐으니까 넓어진 거죠. 주택 재개발뿐 아니라 상권의 재개발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 그다음에 재건축이 있습니다. 요 3개를 합들여가지고 정비사업이라고 하죠. 자, 이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자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장 가난한 동네, 비참하다 이렇게. 아주 비참한 동네. 기반시설도 아주 열악하고요. 노후불량 건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이것은 자치적 시행이 안 됩니다. 스스로의 시행이 되지 않는다. 주로 공공주도입니다. 공공이 주도해주는 사업이다. 자치적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조합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조합이라면 그 지역 주민이 모여서 결정했는데 이런 자체로 시행할 수 없으니까 조합이 할 수 없다. 근데 재개발은요, 과거에 이것은 시장 재개발 플러스 도심 재개발 플러스 공장 재개발이 합들여진 거죠. 이 3개를 합들여서 지금의 재개발이 된 겁니다. 시장 재개발하게 되면 재래식 시장을 밀고 다시 하자. 도심 재개발은 노후된 상권을 밀고 다시 하자. 그래서 이 2가지는 주로 상업적의 대상이다. 상업적이고요. 공장 재개발은 노후된 공단을 밀고 다시 하자. 이건 주로 공업적의 대상이다. 그래서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뿐 아니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상권을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상권에 관련된 것이 재개발이다. 이렇게 범위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이런 겁니다. 산동네가 있었다. 노후된 주택이 잔뜩 있고요. 도로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없어갖고요. 불이 나도 불을 끌 수가 없죠. 그때는 토지도 밀고 건물도 싹 다 미는 거죠. 밀어가지고 도로도 깔아주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 주는 거죠. 재개발은 사업 대상이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상대로 한다. 근데 재개발은 뭐죠? 재건축은 뭐와 관계가 없다. 토지와 무관합니다. 얘가 토지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주변에 기반시설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노후된 거죠. 이제 주택만을 밀고 다시 하자요.
또 이건 토지와 무관하다. 그래서 주로 환지로 할 수 없다. 환지라는 게 뭐다? 토지로 바꿔주는 건데 이걸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건물만을 상대로 하고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부자 동네가 어디입니까? 재건축이니까 투기가 많다는 특징이 있죠. 투기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규제 일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26 제2절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정의가 나오죠. 정비사업을 계획적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한다. 그럼 지정고시라 밑줄 치고요. 6인이라고 적자. 정비구역은 6인이 정합니다. 오랜만에 6인 나오죠? 6인 누구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자가 구역을 정한다. 이번에 정비사업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그랬는데요. 정비기반시설하면 정비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딱 세 가지. 이 박스에란 내용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세요. 이걸 내용이라고 보고 별표 하나 딱 쳐줍니다. 자, 근데 1번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 주민 이렇게 돼 있나요, 시작에? 네. 그 앞에다 1번 달으세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둘째 줄쯤 보면은 단독주택 보이나요? 단독주택 앞에다 2번 달으세요. 두 가지를 섞은 거고요. 재개발도 보시면 처음에다 1번 달으시고 둘째 줄 상업지역 앞에다 2번 달으시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2개, 재개발에 2개, 재건축에 하나, 총 5개 문제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내용을 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을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해서 하나 딱 끝납니다. 자, 형광펜으로 극히 열악과 노후불량의 색을 칠하자. 이건 극히 열악, 노후불량.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자고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체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인데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시설을 확충해서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건 철거 방식이에요? 철거가 아닌 거예요? 철거가 아닌 거죠. 기존의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돼 있어요. 그대로 놔두고 시설만 확충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철거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개발.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서 하나 끝나죠. 거기는 열악과 노불량의 색을 칠하자. 주거환경보다 좀 덜하죠. 열악, 노불량.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시장이나 도심 재개발은 상업이고 공장 재개발은 공업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네요.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색을 칠하세요.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한답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이죠. 이제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이 있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건 양호와 노불량의 색을 칠하자. 양호, 노불량. 기반시설은 양호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사업 이름 좀 먼저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세 번째, 재건축. 상권에 관련된 게 뭐다? 재개발이죠. 그 다음에 극열악 노불량은 주거환경 개선. 열악 노불량은 재개발. 양호 노불량은 재건축입니다. 이거 하나 중요하고요. 오른쪽 괄호 3번.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땡땡 하고요. 정비사업의 대상이라고 적으세요. 정비사업의 대상. 우리 세 가지 사업의 내용을 살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노후불량이 들어가죠. 그래서 노후불량에 해당되어야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데 이건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맨 밑에 까만 박스 보세요. 까만 박스 4번 봅니다.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동그라미 치고요.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호수보강 밑줄. 보호수보강 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클 것이 예상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간의 보수보강의 비용이 신축비보다 크다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느냐. 밀자 이거죠. 그래서 보수보강 몇 글자예요? 그래서 40년 이렇게. 그래서 40년 그렇게 연결하시고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까만 박스 있죠. 가번 찾았습니까? 준공 동그라미 치고요. 20년 밑줄. 준공 후 20년에서 30년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지난 건축물. 준공 두 글자니까 20년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렇게만 확인하시고요. 자세히 들어가지 마시고. 자, 이제 괄호 4번에 정비 기반시설 밑줄 치고요. 괄호 5번 공동 이용시설 밑줄 시작. 두 가지를 묶어서 종류 구별. 종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정비 기반시설 하면은 정비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이거든요. 자, 종류를 보시면 박스 보지 마시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기반시설 느낌이 나죠? 자, 공짜 세 가지 밑줄 칠까요?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것은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5번 내려가자. 공동이용시설은요.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공동시설의 느낌이 나죠? 이것도 공짜가 뭐가 있다? 공동작업장. 그래서 공짜가 토탈 4개가 있어요. 3개는 정비기반시설, 1개는 공동이용시설.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게 정비기반시설이에요?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어떤 게 공동이용시설이죠? 공동작업장.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다. 맞습니까? 유치원이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만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출제된 적도 있다. 6번에 대지가 나오네요. 자, 정비법에서 대지가 나오면 건축물이 항상 따라 붙어요. 그럼 대지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땅을 대지라고 하고 건축물은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집을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지나 건축물은 분양해줄 새 집, 새 땅이다 이렇게. 그럼 도시개발법에서 새 땅을 뭐라고 했었죠? 환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비법상 대지나 건축물을 도시개발법상 환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 땅, 새 집이다 이렇게. 자, 이제 오른쪽 오시고요. 9번에 토지 등 소유자 별표 하나 치세요. 자, 토지 등 소유자인데 등자가 붙는 이유는 건축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곧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다음 주에 조합을 배우는데 조합원의 자격이 되려면 반드시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여기 해당돼야 조합원 될 수 있다. 그럼 사업 종류가 3가지예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3개 중에서 토지와 무관한 게 뭐다? 재건축. 그럼 요 2개는 토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토지와 무관하니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물음 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재개발의 건축물 전세권자는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전세권자. 안 되잖아요. 소유자니까, 그죠? 이게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상권자는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은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는 이니까 각각도 됩니다만 이건 미시니까 동시에.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건축물과 동시에 부속 소유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해당되는 겁니다. 또는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시니까 전체가 하나다. 건물만 딸랑 갖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는 토지와 무관하니까 나대지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지상권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셨고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자가 붙으니까 이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지방공사가 합쳐진 겁니다. 이걸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이걸 앞으로 LH공사 등 이렇게 할게요. 자, 그 정도 보셨고 용어 정의는 뭐 그쯤 해주시고요. 230페이지는 좀 이따 할 겁니다. 좀 이따 할 거니까 쭉 넘기셔가지고요. 어디로 오시냐면 페이지 253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253. 순서를 조금 바꾼 겁니다. 자, 253페이지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라고 나오죠. 세 가지 사업마다 시행 방식이 제각기 다른데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의 방법이나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서를 또는 공동서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면 토지동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정정비 개량한다. 이것이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 현직이나 이런 말 안 써요. 지우고요. 주택 개량 방식으로 바꾸세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주택 개량 방식으로 하자. 시행자가 텃밭을 깎아주면 소유자가 주택을 뜯어 고치는 개량 정도 하는 겁니다. 이걸 주택 개량 방식으로 한다. 건축물을 개량한대요. 주택을 건설한대요. 주택에다 동그라미 딱 세요. 주거 쪽이니까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합니다. 뺏었다 이거죠.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자? 끝에다 적자.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 이것을 우리는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이라고 하자. 이것도 주택을 건설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은 주택으로 국한되는 겁니다. 주거 쪽이니까. 3번에 환지로 공급한다. 환지라 밑줄. 환지는 토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죠. 네 번째, 관리처분 나오나요? 네. 이렇게 비교하세요. 이제 쓰지 마시고 환지는 토지로 준다. 관리처분은 건축으로 주는 거예요. 쓰지 마시라고. 관리처분 계획은 부장설계니까 부장권을 주니까 건축물을 주는데 주거환경 개선은 건축물 중에서 주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주택이라고 나와요. 주택에다 동그라미.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중에서 주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을 부장권을 주는 걸 관리처분 계획, 환지로 주는 토지로 주는 걸 환지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제 정리하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방식이 네 가지. 주택 개량 방식,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 환지, 그리고 관리처분. 냈다다 주택으로 돼 있죠. 물론 환지는 주택이 없겠다. 토지니까 주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재개발로 갑니다. 재개발은 토지도 되고 건축물도 되니까 환지 나오고요. 관리처분 나옵니다. 근데 이건 주택으로 국한돼요. 건축물이래요. 건축물이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 딱 세요. 재개발은 주택뿐 아니라 상권의 활성화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건축물. 재건축은 이건 토지와 무관하니까 건축물에 관련된 관리처분 계획만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그러나 환지는 X, 환지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건 주택이에요, 건축물이에요? 주택이냐고요? 건축물이냐고요? 주택이라고 나오잖아요. 주택이라 동그라미. 그리고 오피스텔이 나오나요? 오피스텔 밑줄.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가능케 해주는 겁니다. 그 밑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에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안 되고요.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을 가능케 하는 지역은 딱 두 지역, 준주거나 상업지역. 이 두 지역은 도시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니까 가능케 해줍니다. 근데 재건축은 주택사업인데 오피스텔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이 아니게 되죠. 전체 면적의 30% 이하만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자.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주택으로 국한되는 게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건축으로 하는 건 재개발. 다시 한번. 주택으로 국한되는 건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 건축으로 하는 건 재개발.
상권이 들어가니까 범위가 넓어요. 재개발은 건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사업 방식 공부했고요. 넘겨보시면 또 한 장 넘기세요.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책의 순서를 무시하고요. 내용을 다 하긴 할 거예요. 하는데 사업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사업 시행자가 나오죠. 자, 우선 책을 먼저 정리를 하고 프린트를 볼 거예요. 자, 01번에 사업 시행자 돼 있고요. 01번 바로 밑에 약간 여백 있죠. 어딘지 찾아봐요. 01번 바로 밑에 그죠? 약간 여백이 있습니다. 그다음 큼직한 글씨로 원칙적 시행자라고 적으세요. 원칙적 시행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원칙적 시행자 썼고요. 이 책을 두 장을 넘겨보실까요? 두 장을 넘기면 260페이지. 2번 제목이 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돼 있죠? 2번 제목 바로 위에 약간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큰 글씨로 예외적 시행자라고 적으세요. 예외적 시행자. 예외적 시행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겨봐요. 263페이지 봅니다. 263. 02번 제목 위에 넓은 공백이 있습니다. 그다음 큰 글씨로 대행이라고 적었죠. 대행. 저 정비사업은 시행자가 꽤 다양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시행자가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자, 원칙적 시행자가 있어요. 얘네가 못하면 예외 내지 대행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틀을 잡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시행자가 다양하죠? 정비사업은 도심권 내에서 시행하니까 신속함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대부분 하겠죠. 원칙이 제대로 못하면 예외 내지는 대행이라도 해서 빨리 사업을 끝내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행자가 다양합니다. 자, 그럼 원칙부터 보는데 책을 앞에다 넘겨놓으시고 자, 책을 257 딱 넘겨놓으시고 이 책을 보다 보면 머리에서 김이 나고 열받아요. 왜 그러냐면 논학 종류가 방대해서 그래서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프린트를 잠깐 봐요. 프린트 맨 밑에 시행자 나오나요? 거기 1번에 원칙적 시행자 나오고요. 2번에 예외적 시행자 나오고요. 3번에 대행 일단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원칙적부터 보겠습니다. 원칙적 시행자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땡땡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 군수 등이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등자에는 구청장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LH공사 등이 할 수도 있고요. 공익법인 할 수 있고요. 공동시행할 수 있는데 주로 공공주도 아닌가요? 못 사는 동네니까 공공주도죠. 그러니 조합은 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나오는데 왜 복잡하냐? 아까 시행 방식이 몇 가지 있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식 몇 가지? 네 가지. 방식에 따라 시행자가 달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책을 보면 골치 아프다니까. 자, 첫 번째 주택 개량 방식일 때 시행자 나와요. 딱 두 명이에요. 시장 군수 등에 직접 하거나 LH를 지정해서 시킵니다. 무슨 방식일 때? 주택 개량 방식일 때. 이때 LH를 지정할 때는 과반 송이를 얻어야만 LH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 나머지 방식은 뭐겠습니까? 그럼 안 써도 알겠죠?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이랄지 환지랄지 관리 처분이죠. 나머지 이때는 시행자가 또 달라요. 나머지 방식일 때는 시장 운수등에 직접 할 수도 있고요. LH 등이나 공익법인이나 공동시행자를 지정해 시킨다고요. 이때는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우리 동네를 공공이 와서 사업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의 동의는 받고라는 얘기죠. 그게 또 중요한 동의가 나왔어요. 형광펜 칠하자. 토지등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례수 과반 수동입니다. 정비법은 동의가 꽤 많이 나와요. 20여 가지 이상 나오는데 그중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 5-6가지 외워야 되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암기가 이거예요. 뭐 할 때 이 동의 받으라고요? 나머지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공공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례수 과반 수익을 얻는다. 재개발하고 가볼까요? 재개발은 조합이 하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하거나 공동시행할 수 있는데 공동시행은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해도 되고 토지릉 소유자가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해도 돼요. 근데 토지릉 소유자가 할 때는 소규모일 때만 가능합니다. 20인 미만일 때만 할 수 있다. 재개발을 20인 미만이라면 토지릉 소유자가 할 수가 있어요. 공동시행이라 밑줄 쳐볼까요? 그다음 과반수동이라고 적자. 정비법에서 공동시행할 때는 조합이나 토지릉 소유자가 공동을 할 텐데 그때는 과반수동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재건축 보자. 조합이거나 공동시행이죠. 이건 누구랑 공동을 하니까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을 할 겁니다. 그때도 과반수동입니다. 항시 정비법에서는 공동시행할 때 과반수동이에요.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칙적 시행자 중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자가 누굽니까? 직급이 제일 높은 자. 시장군수등이죠. 고로 정비사업 시행자에는요. 국토부 정관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국토부는 시행자 안 됩니다. 시도의사도 시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직급이 높은 자는 시장군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사업이지 국가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가장 직급이 높고요. 국토부나 시도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칙적 시행자 살폈습니다. 조합이 할 수 없는 게 무슨 사업이다? 조합이 할 수 없는 거. 주거환경 개선. 토지릉 소유자가 소규모일 때 할 수 있는 거. 재개발이죠. 확인했습니다. 이제 원칙을 했는데 예외로 갑니다. 예외적 시행자는 종류가 세 가지.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LH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시킨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지정해서 시킨다. 우리 원칙적 시행자의 조합도 있고 막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일정 사유를 못하면 얘네들을 지정해서 시키는 게 바로 예외예요. 대행은 또 뭐다? 대행도 똑같아. 시장군수 등이 직접 대행할 수 있고 LH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대신 시킨다는 거예요. 대신. 예외적 시행자 종류나 대행자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외는 지정해서 하는 거고 대행은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조합이 원칙적 시행자예요. 조합이 원칙인데 조합이 할 걸 얘네들을 지정해서 시켰다면 시행자를 바꾸는 거 맞죠? 조합이 할 걸 얘네를 지정해서 시행자를 바꾸잖아요. 근데 조합이 할 것을 얘네들로 대신시켰다면 시행자는 조합을 그대로 살아있고요. 사업만 얘네가 대신하는 그 차이예요. 예외는 바꾸는 거, 대행은 사업만 대신하는 거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자. 이렇게 일단 틀을 잡아놨는데 이제 교과서로 봐야 돼요. 교과서로 이제 원칙적 시행자라고 책에 썼잖아요. 이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프린트를 했으니까. 예외적 시행자라고 쓴 데를 볼까요? 260페이지. 아까 예외적 시행자라고 적었어요. 거기 보면 시장군수 등 밑줄 치고요. 셋째 줄 LH공사 등 밑줄 칩니다. 그 자를 그 밑에 줄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정이다. 동그라미에요. 지정이니까 예외 아닙니까? 사유는 몇 가지? 밑에 박스. 요런 사유가 있을 때 시장군수등이 직접 하거나 LH를 지정시킨다 이거예요. 몇 개? 꽤 많죠. 그죠? 이럴 때 예외적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3번으로 들어가죠. 중간점 3번. 지정개발자가 나오죠. 괄호속 셋째 줄 끝에 괄호속에 있네. 지정개발자 밑줄 3번이라고요. 뭐 동그라미가 아니고. 나왔죠?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킨다고 하는데요. 지정이다 동그라미. 이건 몇 가지 사유? 세 가지 사유. 자, 봐요. 우리 예외적 시행자에서 예외적 시행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예외적 시행자가 되는 사유는 아까 몇 가지였죠? 8개. 얘가 예외적 사유는 3가지. 그럼 이걸 외워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외적 사유가 8개, 3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외우지 말기로 해요. 답은 제가 일러드리면 되잖아.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중 예외적 시행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 3개를 안 외워도 돼요. 제가 답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응으로 갑니다. 263. 근데 이제 263 펴놓으시고 아까 지정개발자 있었죠? 지정개발자는 누구냐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했다 그래서 이름이 지정개발자예요. 그러니까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못하면 시장군수가 책임을 온팡 뒤집어 쓰겠죠. 그자가 정했으니까 그렇게 일단 감을 잡으시고 자 이제 대행자를 보겠습니다. 대행자. 자 내용을 봐요. 첫 줄에 시장군수 등 밑줄. 시장군수 등은 둘째 줄 조합 또는 토지농사를 대신한다. 대신에 동그라미. 대신하여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LH 등 밑줄, 지정개발자 밑줄. 그자에게 조합이나 토지농사를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대신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대행자가 3명 나오잖아요. 지금요. 시장군수 등, LH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대신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건 지정인데 지금 건 대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누구 걸 대신한대 지금? 어떤 시행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걸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은 이겁니다. 대행은 뭐냐면 시행자 걸 대행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대행자가 대신한다 그래 대행입니다. 그럼 어떤 시행자 걸 대신하느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이자건만을 대신합니다. 대행은 누가 한다고요? 얘네가 한다고요. 3명, 그죠? 3명, 그죠? 그럼 여기서 왜 얘네 것만을 대신하느냐? 얘네가 가장 힘이 딸리는 시행자잖아요. 그자 걸 얘네가 대신한다 이겁니다. 대신입니다. 그럼 어떨 때 대신하느냐? 밑에 또 박스에 2가지. 그게 대행사유예요. 첫 번째,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이나 토지농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할 때 거기다 줄 딱 세요.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할 때. 두 번째는 토지농 소유자 과반 소기로 요청합니다. 대신 좀 해주세요라고 과반 소기로 요청할 때. 제가 대행사를 적어보면 대행사는 딱 2가지예요. 이래저래해서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할 때. 또 과반 송이로 요청할 때. 요럴 때만 대행합니다. 과반 송이로 요청할 때. 요럴 때만 대행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외적 사유는 요구할 때는 8개. 얘는 3가지 아니에요? 근데 예외와 대행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외는 지정해서 하니까 시행자를 바꾸는 거고 대행은 대신한단 말이에요. 대신하니까 시행자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사업만 얘네가 대신하는 거죠. 그럼 다음 중 예외적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이게 답이라고요. 대행 사유가 답인 거죠. 대행과 예외는 전혀 다르니까 이게 답이라고요. 이해가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건 예외 사유가 아니라 대행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 사유가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넘겨주시고. 고로 2번 사업대행 결정고 효과입니다.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사업대행 결정고시를 한 그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고시를 한 날까지 자기 이름과 시행자 계좌로 업무를 집행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행의 기간이 나옵니다. 사업대행을 결정고시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을 완료 고시할 때까지 대행한다. 이름은 누구 이름이라고요? 자기 이름. 자기가 누군데요? 대행자. 계산은 시행자. 그러니까 시행자가 죽은 게 아니니까 계산은 시행자가 하더라도 이름은 대행자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름은 대행자, 계산은 시행자입니다. 자, 이제 고로 3번 봅니다. 시장 군수가 아닌 대행자는 누굽니까? 대행자가 셋인데 시장 군수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LH나 지정개발자죠. 그자는 재산 처분이나 자금 차입이나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재산상
돈에 관련된 게 있으면 시장공사의 승인을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걸어 4번. 그럼 대행자는요. 거저해줘요? 대신해줄 때 거저해줘요? 보수받아요? 보수받겠죠. 그래서 4번 보면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 완료 후 시행자에게 보수나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때 이후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나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에게 계속될 대행자나 업무를 압류할 수 있다. 보수를 위해서 청구를 하는데 시행자가 돈을 안 줘요. 그럼 시행자가 가지고 갈 새 땅, 새 집을 압류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보수를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만 해두시고요. 이제 289로 잠강합니다. 289. 이게 연결이 된 것이 자꾸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289 잠강합니다. 289페이지 보시면요. 01번 제목을 보다 보니까 시공자 선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01번, 그죠? 시공자 선정의 줄 한번 딱 쳐놓으세요. 시공자는 뭐고 시행자는 또 뭐예요?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자, 그죠? 뭐 맞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조합이 있어요.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공동 시행이 있었죠? 과반송이라서 공동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공동 시행한다면 얘하고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 근데 조합은 장비가 없으니까 건설업자를 밑에 두고 한단 말이에요.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하죠. 시공자. 이때는 주종 관계입니다. 얘가 주인이고 얘는 공사는 따까리다 이거지. 따까리. 그죠? 시공자는 시행자가 선정해서 밑에 두고 시키는 주종 관계. 공동시행은 대등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시공자를 언제 어떻게 선정할까 이걸 살피자 이거예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2, 3, 4 세 개를 묶으세요. 괄호 2, 3, 4. 자, 묶었습니다. 일단 2번은 누가 시행자라고요? 조합에라 동그라미 딱 치고요. 그 밑에 줄 조합 인가 받으로 밑줄 딱 치고 조합 인가를 받으러 경쟁입찰 수익계획이라 밑줄.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요. 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입찰이나 수익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경쟁입찰이겠어요? 수익계약이겠어요? 당연히 경쟁입찰이죠.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수익계약 한다고요? 2회 이상 유찰될 때는 할 수 없지 않냐? 그때는 수익계약으로 하자 이거예요. 자, 이제 골라서 3번. 누가 시행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딱 치자. 걸어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무슨 사업의 시행자였죠? 아까? 재개발이었잖아. 20인 미만일 때. 그때는 언제 시공자를 선정한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으로 밑줄 딱 치고 규약에다 밑줄. 그러니까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로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규약이라면 규칙과 약속입니다. 이건 왜 경쟁입찰이 아니죠?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지들끼리 규칙과 약속으로 정하라 이거예요. 경쟁입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규모니까. 괄호 4번. 괄호 4번은 시장 등의 시행자라고 있으니까 거기다 예외적 시행자라고 제목을 바꾸세요. 예외적 시행자. 지정에 사는 게 있었죠, 아까? 예외적 시행자입니다. 예외적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언제 시공자를 선정한다? 둘째 줄 끝에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후 밑줄.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후에 경쟁입찰과 수익계약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죠. 자, 다른 거 까먹어도 됩니다. 근데 조합인 경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한다? 조합 인가를 받으러. 무슨 방법? 경쟁입찰, 수익계약. 요거 하나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대부분 조합이 하니까 말이죠. 자, 이제 그 뒷부분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책을 말이죠. 앞으로 쭉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책을 이제 순서대로 갈 거예요. 자, 책을 230페이지 펴놓으시고요. 230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배운 게 워낙 좀 많은 것 같죠? 실제는 얼마 안 돼요. 책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비법 강의하다 보면 여기뿐 아니에요. 다른 적 다 똑같아요.
뭘 듣긴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월달, 4월달은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교과서 열심히 읽는 거야. 그리고 5월달도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 5월부터 빨리 요약집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약집을 딱 보면 딱딱 정리가 돼 있잖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해도 되고요. 필기 안 해도 돼요. 이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5월달부터 요약집을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배운 거 몇 가지 한번 물어보자. 세 가지 사업에 지금 많이 배웠어요. 세 가지 이름 좀 먼저 얘기해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주거환경 개선은 극희열악 노후불량, 재개발은 열악 노후불량, 재건축은 양호 노후불량, 상권 활성화가 뭐다? 재개발. 그다음에 토지등 소재 배웠잖아요. 토지등 소재는 이렇게 나눴잖아, 그죠? 토지와 관련이 있는 거와 없는 거로 나눴죠?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시행 방식을 배웠잖아. 시행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네 가지 방식 얘기해 보자. 주택 개량 방식,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 환지 관리 처분. 이 중에 주택 개량 방식은 철거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고요. 이제 재개발은 방식이 두 가지. 토지 건물이 다 되니까 환지도 되고 관리 처분도 된다. 재건축은 토지와 무관하니까 뭐만 된다? 관리 처분만 된다. 환지는 안 되죠. 시행자 있잖아요. 시행자는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고 대행도 있는데 아직은 대행을 몰라도 돼요. 원칙을 고수하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었죠. 공공주도죠. 누군지 얘기해봐요. 시장, 군수동, LH공사 등 공익법인의 공동시행. 조합이 뭐다죠? 방식에 따라 또 달랐잖아요. 그죠? 근데 어딘가에서 동의받는 거 있었죠. 나머지 방식으로 할 때, 공공이 할 때 동의받아야 되잖아.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아까. 토지등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례수 과반수. 재개발의 원칙적 시행자 누구죠? 조합이나 공동, 토지등 소유자 할 수 있고 공동시행. 그죠? 토지등 소유자는 몇 명일 때? 20이 미만일 때. 재건축은 누가 시행자다? 조합이나 공동시행이다. 이것밖에 안 했어 지금요. 근데 꽤 많이 한 것 같죠? 왔다 갔다 해서요.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제 3절부터 할게요.